회장님과 김현승 우리 차장님 두 분이 오셨어요. 좋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마트는 그 Y마트로 회의를 하면 남기면 잘 놓거든. 반갑습니다. 주변에 혹시 Y마트, 영암마트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광주에도 있고 마주, 장성 뭐 여러 지역에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근처 나주뿐만 아니라 독성, 장성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 알고 계시는데 오전보다 인원이 많이 지금 바쁘셔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또 농가 또 바쁘신데 지금 농번기 저거 들었죠? 네, 바쁘신데 짧게 하고 주로 저희 그 생산하고 저희는 유통 판매 쪽이라서 다른 분야라서 저희가 많이 강의하기보다는 질문이나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한 쪽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저 혼자 이렇게 강의하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공판장에서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우리 차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공판장에 입찰을 할 때 지금 여기 지금 인터넷 직거래도 많이 하고 계시고 공판장에도 많이 입찰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매장에서도 이 생산 쪽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가 잘 될 건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Y마트 소개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김선진 회장님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젊은 나이에 일찍 그 유통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8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간판을 많이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보셨어요? 네. 저희는 그 첨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채도 홍암동 그 공판장에서 중도매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트는 공판장에서 직접 이렇게 물건을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산지 구매도 하고 있고요, 직거래도 하고 있고 공판장에서 중도매를 겸하면서 매장이 많다 보니 거기에 다 이게 물건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공판장, 포항동 공판장 혹시 와보셨어요? 아세요? 예. 이 시간이 많으면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은 시간을 많이 좀 이렇게 줄여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렇게 관계 깊은 연관이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암마트가 이렇게 매장 운영되고 있고요. 영암마트는 타 마트와 다르게 첨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트가요. 저희가 원래는 그 과일을 파는 총각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몇 개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내지는 저희들도 성장함에 따라서 마트하고 이제 겸업하면서 이렇게 영암마트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주에 59개점, 전남북 이제 통틀어서 지금 군산, 전주, 목포 상당히 많은 매장이 있는데요. 이제 타 지역에는 25개점이 있습니다. 저희 영암마트는 많이 그 좋은 곳에 후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잠깐 이거 준비한 이유가 지금 그 잠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 많은 것도 있지만은 갈수록 그 인구는 정체가 되고 있고 소비 행태가 될 수 있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클 때처럼 대가족이 아닌 문화라서 식생활이 많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외식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실질적으로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관리장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왜 그 예전에는 지금 여기 계신 농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딸기를 생각해보면 딸기가 옛날에는 저 처음 시작할 때 8kg였습니다. 지금은 4kg, 2kg 줄다 못해 지금은 1kg입니다. 그 1kg도 식구가 애기 하나인 집이라든가 아니면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 이런 그 형태가 많은데요.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500g, 300g 다시 그 1kg를 매장에서는 소포장을 해요. 소위 말하는 그 하얀 그 뭐냐 도시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시 랩질을 해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거든요. 그만큼 그 소비량도 줄었고요. 근데 생산량은 그대로이고 약간 늘기도 했지만 더 그 안타까운 거는 수입산 과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장 내에서 수입산 과일을 많이 찾아요, 손님들도. 그래서 이제는 예전같이 대량 생산보다는 좀 품질을 좀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과, 배, 포도, 감 이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어떻게 그 매장에서 그다음에 공판장에서 요구하는지 입장이 좀 다를 겁니다. 생산하는 농가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쪽에서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이 지금 생산자들은 좀 아실 거예요.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그만큼 혼자 생활하는 그 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일도 옛날에는 막 15kg, 20kg 이랬는데 지금은 10kg, 배도 7.5kg. 7.5kg도 요즘은 큽니다. 진짜로. 이따 그것도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좀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15kg. 근데 지금은 사과도 10kg, 5kg, 배도 7.5kg. 심지어는 명절 때 한 번씩 매장에 보셨는가 보겠습니다만은 사과하고 배를 이렇게 맨 아래 그립처럼 혼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손님들이 그래요. 아니 그냥 뭐 상해만 놓을 건디 그러면 사과 5개, 배 5개 이거 따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매장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혼합 박스를 만들어요. 심지어는 한라봉도 한 박스하고 꽃가마 한 박스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선물하는 추세가 작년에 그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이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안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용량이 크게 포장을 하게 되면 판매가가 안 맞죠. 그럼 소비자들이 자꾸 적은 것만 찾아요. 선물용도 작은 거 찾고 집에서 드시는 건 더 작은 거 찾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매장 가셔서 보셨겠지만 저기 맨 왼쪽에 그 무슨 아메리카노 커피 들어있는 아이스컵이죠. 거기에 과일을 담아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보시면 저런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앞서 있어요. 좀 뒤에 가보면 그림에 나오겠지만은 딸기를 막 5알씩, 7알씩 이게 따로 비닐봉지에 진공 포장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팝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고 하나 물론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물론 생각보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도 그렇고 포도도 그러고 앞으로는 좀 소포장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포장을 작게 해서 판매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생산 농가에서 간혹 보면 토마토나 이렇게 연시 같은 거 보면 한 칸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18개, 20개 들게끔 이렇게 해서 그 판매되게끔 공판장 입찰을 보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막 10kg, 15kg 갔다가 다시 재포장해야 되고 박스 단위로 못 파니까요. 그래서 한 칸짜리 내지는 막 8입짜리, 10입짜리 이렇게 참외도 보시면 아시나 모르겠지만 5, 6입짜리, 막 7, 8입짜리 조그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선호도 하고요.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도시락 밥인데요. 나중에 이제 오게 됨으로써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아시는 분, 한 달 전에 아시는 분인데 서울에 그 테헤란로 그러면 금융가예요. 거기는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이 밥 대신
과일을 배달해서 드신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나주도 지금 한전이 들어와 있고 그에 이제 다른 현일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유통 쪽이라서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죽하면 이렇게 작은 형태로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밤인데요. 과일 도시락이 1인분짜리가 나와서 배달을 그때도 해줘요. 근데 그게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 그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그런 업체가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감 하나, 배 반쪽, 사과 반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드실 수 있게끔 과일 도시락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보기 안 좋으신 수입 과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손님들이 찾는 거를 팔 수밖에 없는 마트 입장이고, 근데 생산자들은 저희 같은 양국민담하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데이터상으로 매장에서 수입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듣고 좀 안 믿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카운터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한 40% 거의 한 절반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 일례를 들자면요. 저도 공판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생산자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그 신뢰도가 가요. 아, 이분이 생산을 했고 그분도 자신의 얼굴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혹시라도 내 지인들이 내 아시는 분들이 물건을 살 건데 이 사람이 물건 생산했는데 별로래? 그러면 다음에 재구매가 없어지죠.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들도 이 사람 물건을 찾아요. 배 누구 거 주세요. 사과 누구 거 주세요. 심지어는 좀 젊은 이 소비자들은요, 인터넷으로 바로 직접 구매를 해버려요. 매장도 안 오고 공판장도 안 가고. 이제 이 젊으신 이 농부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인터넷 거래도 많이 하실 건데 인터넷 거래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매장에서도 지금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을 가거든요. 모바일 쇼핑이라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를 그 생산자 실명제라고 하는데요. 직접 그 사진도 하시고 재배하는 과정도 한 4컷, 5컷 정도로 해가지고 사진을 박스에 옛날에 그냥 이름만 그 과일 이름하고 용량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생산하는 과정도 넣어주시면 훨씬 신뢰도가 가고 계속 상인이나 판매자, 소비자들이 재구매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생산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침 과일을 드시기도 하고 주스 많이 드시는데 그것조차도 수입산 과일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핸드폰 거의 없는 사람 전 국민 중에 몇 명 없을 건데요. 거기에 이제 직접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박스에다가 홈페이지 주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직거래도 됩니다. 콤판장에 넣으면 입찰 수수료 들어가고 운임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세가 또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불락시킬 수도 없고. 하지만은 손님을 고정적으로 잡으면, 근데 그 손님들을 단골로 잡으려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요즘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걸 드시거든요. 딸기가 15,000원 하더라도 12,000원짜리 잘 안 드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비싸다고 안 드시겠지만 맛을 보시면 꾸준히 비싸더라도 찾아요. 왜? 옛날처럼 많이 드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드시더라도 맛있는 거 먹겠다, 비싸더라도. 그걸 좀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사례예요. 일본 저희들이 이제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희 유통 판매 쪽도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해가지고 견학을 갔다 왔는데 왼쪽을 보다시피 일회용 도시락처럼 생긴 투명 용기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딸기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5알씩. 좀 어르신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유통이 되겠나, 판매가 되겠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파프리카를 매장에서 반쪽으로 쪼개요. 파프리카 한 개에 막 3,500원, 4,000원 되어 있어요. 그럼 반쪽으로 쪼갭니다. 무도 한 개에 막 2,000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3등분 하라 그래요. 무 하나 사가서 다 못 먹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같은 논리를 봤을 때 배 한 박스가 최소한 큰 거는 8, 9가짜리, 작은 거는 15가 막 이렇게 있는데 배가 하루에 한 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배만 과일하고 그냥 보관할 것도 아닌데 야채도 있는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량 판매, 소량 포장을 해서 소량 판매할 수 있게끔 15kg 들어와서 다 그거를 랩 작업하고 분리 작업하게 되면 시간적인 소비가 많습니다. 손님들도 얼른 눈이 안 가요. 근데 선물하는 것조차도 7.5kg가 아니라 5kg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7.5kg가 8, 9가짜리가 5, 6가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11, 2가짜리. 실질적으로 제수용은 11, 2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너무 커도 잭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 11, 2가짜리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빼고 사과를 6개 채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사과배 혼합이 많이 나가요. 그럼 그렇다시피 그러면 배 농가에서 사과를 이렇게 사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개수를 줄이는 거. 개수를 줄이면 7.5kg에서 5kg가 되겠죠. 그리고 15kg도 10kg가 되겠고. 조금 근데 굉장히 모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배 농가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위에서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뚜껑이 덮어지고 테이프질 되어 있어요. 근데 사과 5kg는 필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보여요. 근데 배는 테이프 뜯어서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15kg 같은 경우는 위에 드러내고 아래까지 숯배 들었는지 촉진제 발랐는지 우리 손님들 다 알아요.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옛날 그 나주배 명성이 조금 퇴색이 된 거는 뭐 짱바퀴, 뭐 알바퀴 해가지고 밑에다가 숯배도 넣고 이래가지고 가락동에서 많이 인기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양을 줄이거나 내지는 특품하고 상품으로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아예 숯배는 숯배대로, 안배는 안배대로. 그래서 숯배는 따로 식당에라든가 싸게 드실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럼 그거 따로 내요. 그래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배를 계속 임차를 할 건데 판매를 할 건데 인터넷 판매하더라도 한 번 받아보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가 되려면 그 물건에 대한 품질을 지켜주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한 번 먹어보고 끝나는 게 아닌데 이 집 맛있더라 그러면 그 옆집한테 누구 엄마 다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닌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량 생산보다는 앞으로는 품질로 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 혼자 원래 2시간 동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1시간으로 지금 뛰어들어가 있고 오전에 들으신 강의가 뭐 다 필요했는지 오전에 듣고 많이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짧게 끝났습니다. 더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고 갈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간 이목 배정과 했습니다. 근데 배하고 사과하고 섞어갖고 판매를 안 하니까 그 사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가 빨리 더 섞여지고 색깔이 변해버리고 스트레스가 나와서. 네, 사과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배가 빨리 수명이 짧아진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원초적으로 생산한 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까 배 7.5kg 11리가에서 반을 덜어내고 사과를 집어넣어서 판매를 한다. 근데 저희는 그게 빨리 소비가 되고 집에 가면 따로 분리해서 하든 뭐 베란다에 놓고 먹든 그 소비자들이 알아서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명까지도 과일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설명을 드려요. 사과 배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과가 배를 수명을 작게 단축시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만큼 11리가까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과랑 같이 해서 출하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배량을 좀 줄이면 어쩌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 취지는. 그래서 손님들도 여기 그 생산자들도 아마 장보러 가시면 그럴 거예요. 배 5개 이상 잘 안 사실 겁니다. 선물하는 거 빼고는. 박스로 사거나 선물하는 거 빼고는 낱개로 사실 때는 5개 이상 잘 안 사실 거예요. 상에 올리시거나 그냥 드실 건데 5개 이상 사가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드시거든요.
그러면 박스로도 선물할 수 있게끔 제 말씀은 8, 9가짜리, 10가짜리들을 3분의 2인 5kg로 줄이게 된다면은 충분히 선물용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요 선물도 그냥 배 하나로 안 해요. 배 하나에다가 한라봉을 샀든 이 두 박스를 배에다가 사과를 같이 하든. 근데 그를 말씀대로 섞어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산하고 출하하실 때 포장 자체를 좀 줄이면 어떠냐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따가 우리 공반장에서 나오시는 김차장님 말씀 드리겠지만은 배는 그랬고요. 뭐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포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도 재배하시는 농가가 또 계시겠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송이 크고 빡빡한 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실지만 아실 거예요. 요즘은 팔아보면 헐렁헐렁한 걸 좋아해요. 꽉 차지 않는 것을. 왜냐하면 잘 안 씻긴다 그래요. 포도의 그 하얀 것을 다 농약으로 알거든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꽃감 하얀 것도 농약으로 알아요. 당이 나오는데 불구하고도. 젊은 사람들은 과일에 대해서 물론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가 나오겠지만 얼핏 보기는 몰라요. 그 하얀 것이 곰팡이 핀 건지 농약인지. 오렌지는 물론 방부제인데요. 그래서 포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거는 기술적인 면인데요. 좀 알이 좀 굵게 그 데라웨어라고 아시죠? 포도 재배하시는 분들은 데라웨어도 옛날에는 조그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킹데라가 나옵니다. 그럼 데라웨어는 지금 한 팩이 막 1,000원, 700원 막 이렇게 되어요. 입찰 가격이.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계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도 꽉 차고 큰 송이보다는 좀 알이 굵고 덜 차게.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죠. 네. 수입산 과일 중에서도 그 크림슨이라고 그 거봉 다음으로 넣은 품종이 있는데요. 선호하는 이유가 당도도 월등합니다만 씨가 없어요. 그냥 껍질째 먹거든요. 크림슨 포도를. 그러면 소비자들은 요즘은 그냥 그 불편한 거 싫어해요. 씹기 불편하게 깡깡하게 들어있는 거 싫어하고, 알 작은 거 막 따먹기 귀찮고, 또 씨 많으면 싫어하고. 단감 하시는 농가 계시는 분들은 저 가을에 출하하실 때 물론 지금 10kg로 대부분 다 나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kg, 4kg 정도 이렇게 한 칸짜리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그 저장 들어갈 때 봉지에 이렇게 작업할 때 누가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드렸을까요? 본인들도 이렇게 한 번씩 감을 사보시면 이 꼭지와 꼭지끼리 배꼽과 배꼽끼리 작업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지 뒤에 배꼽, 꼭지 뒤에 배꼽 이렇게 모양은 일조로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달 뒤에 꺼내서 팔다 보면은 이제 좋은 창고에서 입찰 넣고 매장으로 이제 와서 팔다가 한 3, 4일 지나다 보면은 꼭지 뒤에 있는 배꼽이 들어간 부분이 다 상해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박스 던지고 봉지하고 손님들도 뒤집어보고 이러다가 그 꼭지 있는 부분이 꼭지를 자르긴 한다마는 그 남아있는 그것이 배꼽 쪽에 아니 단감 배꼽 쪽에 막혀 충격을 줘요. 그러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집에서 먹으려고 뜯어보면은 다 그쪽 배꼽 부분에 다 상해 있어요. 그래서 꼭지는 꼭지끼리, 배꼽은 배꼽끼리 해가지고 5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까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플라스틱 재질에다가 5입짜리, 10입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박스에 뭐 5개, 6개 팩으로 그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이쯤 말씀드리면 포도나 단감 농가에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으세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기술론이 필요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술렁술렁한 건 잘 떨어져요. 그래서 모르포도를 많이 MB예요. 그거를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요. 주기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 맛이 좀 세고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매장에 따라 틀리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림슨은 이 광주 시내에서 잘 팔려요. 근데 시외 지역에 나가면 아직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시외 지역은 거봉이 잘 팔립니다. 그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좀 먹기 편하고요. 씨가 좀 적게, 알이 좀 크게. 이제 송이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송이를 알을 좀 흘러나게 하려면은 주기가 약해진다, 잘 떨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완하는 거는 이제 기술원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포도 같은 경우는 알을 따로 파는 이렇게
폐포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팩포장이요? 네. 알로 따서. 알로 따서요. 산지에서 이렇게 두고 남았습니까? 네? 산지에서요? 네. 알을 따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알을 전쟁가위로 줄기 쪽을 자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알을 손으로 따버리면 그게 빠지면서 그 부위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부패되어버립니다. 이게 따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것도 상당히 예, 전쟁가위 따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옛날에 그 따기를 팔 때 한 이틀이 지나면 물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꼭지를 클어 다 따요. 그걸 따로 놔두면 정상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희한하대요. 손님들이 또 사가요. 편하니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야채 쪽에 가보시면 새송이 버섯 이렇게 얇게 썰어놓은 곳이 보셨어요? 요즘 나쁘게 말하면 젊은 주부들이 진짜 게을릅니다. 새송이 버섯 이렇게 새송이 이렇게 4개 넣어서 한 봉지에 한 1,180원 팔거든요. 그럼 하나에 한 500원짜리 되는데 그 하나 슬라이스 이렇게 쳐놓으면요. 얇게 썰어놓고 한 5개 해가지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럼 그거 작업다 하면 3,000원, 4,000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칼질 몇 번 안 하는 거 그 정도로 요즘은 편리한 걸 많이 추구합니다.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네, 한 봉지 사서 그냥 썰어 먹으면 그게 4,000원짜리인데 그걸 2,000원. 예. 그래도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과일에 적용을 시키면 에이 소포장이 손도 많이 가고 단가가 올라가는데 사 먹겠냐? 사 먹습니다. 저희들이 왜 15kg 갔다가 10kg 갔다가 소분 작업을 하겠습니까? 박스를 먹는 시대는 지금은 115kg 아예 안 나갑니다. 솔직히. 사과 15kg 아예 안 나갑니다. 사과 10kg 판매가가 그지만 지금 매장에서 한 6만원, 7만원 하는데 누가 사먹겠습니까? 5만원 넘어가 버린데 기빈납법에 걸리는. 그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과일 종류가 수입산이 들어오면서 종류가 많아지니까 조금씩 여러 과일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도 포장을 아까 일일이 말씀드렸지만 사과배, 혼합, 심지어는 저희 방울토마토하고 청포도하고 같이 이렇게 한 팩에 한 주먹씩 해서 넣어놔요. 맨날 어르신 같으면 뭐요? 그냥 이거 한 팩, 이거 한 팩 사가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판매 방식인 거고 이제 생산 투하할 때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사과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감도 그렇고. 예, 질문 받겠습니다. 도복 있잖아요. 예. 지금 2kg 박스하고 4kg 박스 두 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지금 2kg 박스 만들어서 2kg로 공판장에 된 거기서 그냥 받아줍니다. 김 차장님, 4kg, 2kg 거봉을 1kg씩 작업해서 박스로 들어오면 받아줍니까? 받아는 줍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지금 방울토마토도 옛날에 막 10kg 했었는데 지금 5kg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간혹 이제 그 2kg씩 들어오거든요. 그럼 2kg는 갖다 그대로 팔아요. 진열해서. 5kg는 저희들이 1kg나 500g씩 팩 작업을, 소분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2kg는 저희처럼 대형 매장이나 또 일손이 딸리는 곳은 선호를 해요. 그럼 말씀대로 4kg 거봉도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2kg를 많이 찾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봉도 먹고 싶고 청포도 먹고 싶은데 2kg, 청포도 2kg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진짜. 여러 계신 분들도 동생들도 계실 거고 자녀분들도 이게 도시에 계실 건데 과일을 사 먹는 패턴을 보면 절대 많이 안 드십니다. 그래서 소포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타이틀을 제가 받을 때 그 강의 그 제목 중에 소과라고 중소과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든 사과든 중소과로 가면 어쩌냐라고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차례상도 요즘 많이 줄였고요. 선물 자체도 실용적이기 때문에 8과 10과짜리가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10과가 제일 많이 나가긴 해요. 배는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수용은 11, 2과가 맞습니다. 7.5kg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 농가도 많이 계시지만은 11, 2과까지 필요가 없다. 6, 7과면 충분하다. 그럼 5kg 내지 4kg 가야 한다.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포장을 바꿔야 되는 굉장한 이거는 변하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포포장을 하면 이름 많이 돈 들어. 아니 그러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kg가 10,000원인데 예. 2kg 추가하면은 2,00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죠. 아니면 일률적으로
절반 깎아서 5,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 시세라는 거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내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참외가요 10kg 박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kg로 지금 들어오게 되면 45,000원 쳤을 때 말씀대로라면은 27,000원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최소한.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박스값은 2배인데 인건비도 2배로 들어가고 잘못하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직은 10kg가 주류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차별화를 해라. 남의 가게에 없는 걸 팔아야 되고 남의 가게보다 남의 가게 500g 팔 때 우리 300g 팔아라. 차별화는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남들 다 하는 공부하지 말고 생산을 해도 남들 다 생산하지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방식도 남들 다 하는 500g 단위 아니다. 300g으로 줄여서 대형마트들이 그런 일을 잘하죠. 항상 5kg 박스면 4.5, 4kg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살짝 낮추는 거 같은 논리입니다. 대형마트 측에서 옛날에 많이 지금도 먼저 선도하고 있지만 소포장은 아마 대형마트가 주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생산만 잘하실 게 아니라 포장을 어떻게 수출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게 고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출하를 못 시키니까요. 근데 고품질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나는 맛있는 게 먹겠다. 참외, 물참외 정말 못 먹습니다. 배도 진짜 독배 못 먹어요. 돈 더 주더라도 맛있는 배 먹고 꿀참외 먹죠. 딸기 마찬 딸기도 지금 1kg 말씀드렸습니다만 1kg에 지금 10,000원, 11,000원 나올 때 그럼 2kg가 21,000원, 22,000원 나와야 되는데 시세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2kg가 많이 나와버리면 그건 아시죠? 그 논리는 많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좀 시세가 좀 떨어지겠고 좀 적게 나오면은 올라가는 사실인데 평균적으로 그 논리는 아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30분 정도 됐으니까 제 강의에서 마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 차장님이 산지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농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도 나누시고 더 저보다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곰판지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하고 더불어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 차장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 차장은 총각입니다. 37 먹었으니까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암마트 전체 과일 담당 판매 및 구매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현승 차장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시는 형님분도 계시고 저희 당숙분도 계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장성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계신데 금방 인사도 하고 드렸는데 가장 농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판장에서 입찰이 나와보면 다 똑같은 상품 같은데 어떤 거는 2만 원이 나오고 어떤 건 상품은 4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만 원에 한 박스에 2만 원 정도의 갭이나 1만 원 정도의 갭이 차이 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서 보면은. 그러면은 아까 부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상품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품이 자기 이름을 걸고 냈을 때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처음 나오는 상품의 이름이나 이런 상품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밑바닥까지 다 상품을 봅니다. 상품을 다 꼼꼼히 봐요. 그런데 항상 내는 이름이 브랜드화가 되어 있으면 그 상품은 이름만 보고도 삽니다. 구매를. 상품을 보지 않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해오고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물건을 내기 때문에 항상 이 가격 이상은 항상 저희가 물건을 주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보지 않고도 그렇게 구매를 해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건을 밑에 짱 받고 상품이 위하고 아래하고 동일하지 않는 상품들은 항상 저희가 물건을 3박스, 4박스 이상씩 터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되면 달라진다. 그런 상품은 똑같이 구매를 절대 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구매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물건이 알박기나 물건이 처음과 동일하지 않았을 때는 가격 차이가 저희가 손해를 보고 많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품에 있어서는 이제 동일하게 구매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본인 이름을 걸고 아니면 본인이 생산했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나중에 됐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좀 자기가 돈을 덜 벌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력이 훨씬 더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오늘 저는 짧게 하려고 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생산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판장을 나와보면 본인이 입찰을 내거나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봐야지 저는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 상품을 그냥 본인이 판매하게 되면 본인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판장에 내보면 여러 사람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 가격이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이 상품이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게 나왔어 내 상품은 싸게 나왔어 그러면 그 상품을 봐보는 겁니다. 왜 이게 비싸게 나왔는지 그래야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지 항상 내던 대로 내고 항상 이렇게 하면 그 수준에서밖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공판장에 내어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외부 쪽에서 들어온 상품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옵니다. 작업이 1년 내도 1년이 똑같아요. 작업이 틀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판장에 직접 나와가지고 물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니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쳐주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끔씩 계세요. 오셔가지고 아니 내 상품하고 이 상품이 뭐가 틀리냐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그럴 때는 아 이 상품은 이래서 상품이 금액을 많이 받고 이 상품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시면은 꼭 금액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시려면 직접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거 하지만 판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상품을 얼마만큼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물건을 배농사, 감농사 가지고 가시면 마트 가시면 원박스로 판매하는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배 2개, 배 3개, 단감, 트레이에서 6개, 8개, 10개, 단감 한 줄 이렇게 전부 다 판매가 하지 박스 자체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상품화를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와서 같은 박스에서도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따로 금액이 비싸게 그 상품에서 또 안 좋은 것들은 따로 빼서 싸게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공판장에 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한 박스에 그러면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골라서 판매해야 되는데 로스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상품을 잘 안 사게 돼요. 구매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트나 판매하는 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아까 부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는데 10kg 박스를 전부 다 내게 되면 10kg 박스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5kg 박스를 개발해서 내가 5kg 박스를 내봐야 되겠다. 상품화를 내가 이쁘게 잘 시키고 정말 이건 내가 상품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10kg 냈는데 5kg 나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5kg를 사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그러면 그 가격은 10kg에 비하게 가까이 주고 만약에 10kg가 10,000원이 나오면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도 주고 삽니다. 5kg를. 왜? 판매자가 원하니까 이 가격에 사주라. 나는 이거 갖다 팔라니까. 그거는 여기 있는 농사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뭐 하기 시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포도 1kg를 내면 받아주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도 저희가 포도를 가지고 가면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지금 부회장님이 가지고 오신 이 딸기 박스가 있는데, 이 딸기 박스에다 포도를 따로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 왜? 3kg나 5kg가 다 소비가 안 되니까. 조금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1kg 작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1kg가 지금은 아무도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가족분들이 2명, 3명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가족 4인 이상 가족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kg도 많다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소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kg를 본인이 해왔을 때, 근데 그분이 한 명밖에 없어, 낸 사람이 공판장에. 근데 자기가 상품을 정말 잘 해가지고 왔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kg가 10,000원이 나오는데 내가 5,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냐?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아무도 안 했을 때, 누구도 안 했을 때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누구도 판매 안 하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게 이제 잘 나왔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또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왜? 어떤 상품이든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같은 장목반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2kg를 내고 난 1kg를 내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혼자만 농사 지어가지고는 저는 좀 많은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장목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일정 부분은 나눠서 생산을 해야지, 다 2kg 작업하니까 2kg, 나 1kg가 시세 잘 나오니까 다 1kg,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세가 다 무너지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같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할 때 같은 장목반끼리 이야기를 해서, 포도는 4kg면 4kg, 일정 부분 너 10개, 나 10개, 너 10개, 아니면은 너 4kg 몇 개, 나 이렇게 몇 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분배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4kg만 전부 다 포도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아마 시세는 정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공판장에 내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정말 저는 돈이 결정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많은 상품이 몰리게 되면 금액은 진짜 바닥을 칩니다. 저희 집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금액에 팔아서 도저히 박스비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담아갖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방울토마토가 5kg에 1,000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000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품을 사라고 해도 안 사요. 왜? 자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줘도 안 가져간다 그래. 그럴 정도로 소비와 이게 수요와 이게 공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이 안 해보는 거는 충분히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사과, 배, 단감도 마찬가지라 이제 크게 포장된 상품들은 이제 많이 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지 쪽으로 추진하는 게, 사과는 4kg, 배는 5kg, 단감도 5kg, 그리고 명절에만 포도는 4kg, 3kg 이렇게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 담아가지고는 고객들이 많이 버리니까 소비가 많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트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소포장을 선호합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품들, 자기가 만드는 상품보다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과가 진공 포장으로 5입짜리, 6입짜리, 7입짜리 이런 것들이 다 포장이 돼서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지에서 이미 자기들이 작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아오리 사과는 이렇게 봉지에 다 담아져서 다 나옵니다. 그걸 팔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받자면 본인들이 여기 생산자분들이 공판장에 냈을 때 왜 내 상품이 안 나오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판장과 마트 쪽을 같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2015년도에 예. 포함에 있는 걸 어느 청구에 냈는데요. 거기서 자기 원판 하나 불납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공판에 갔거든요. 거기서 자기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 그 똑같은 상품을 갖고 왔는데. 예. 그게 이제 사장님이 내셨을 때는, 선생님 내셨을 때 그 물건이 그쪽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았어. 근데 다른 공판장이 냈는데 거기는 엄청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다 똑같은 상품인데 항상 이렇게 등락이 있습니다. 같은 선생님 내신 상품이 한 군데에다 1년을 내보면 매일같이 똑같이 금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모르지만 그 차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 혹시 거기다 꾸준히 냈었나요? 아니면 한 번만 내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니 그 사면서 그걸 다 따서 그런 거를 보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격 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 하면 그때 가냐고. 그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다른 공간에 가더니 왜 걔가 나오고 주식을 예측 못하는 게 그것도 참 제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도 내가 BC에 신청해서 되니까 철출하에 조그맣게 많이 그래서 이제 처음 출하할 때는 조금씩 내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 이게 포도 처리나 이런 것들 많이씩 내시는 게 정상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나오면 소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포도 처리 아닌데 포도가 몽땅 나오면 포도 소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질문하신 분, 저기요. 예,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포부장이 가야 되고 물론 볶음비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저 포부장 하다 보면은요, 박스비가 많이 들어가.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면 포부장을 나가면 돈을 더 주면 다 안 줘. 그냥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 그걸 좀 잘 좀 해주시라고 내가 부탁드리려고. 아. 가격을 좀 잘 해주시라고. 아니 모든 물건이 다 그래. 모든 물건이. 제가 사과를 28년간 하다가 지금 포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네. 포도는 이제 한 작년까지 2번 내봤어요. 수학을 하는데. 포도도 마찬가지,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소포장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포장비가 훨씬 더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농가점에서는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더 안 줘. 더 많이 받아줘야 돼, 공판장에서는. 그걸 참고하시고. 예. 예. 저희가 참고하고 그거는 아, 진짜요, 진짜. 예,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는 이제 진짜 구매 담당하기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예. 얼른 농가들은 땅 안 갖고 고분지를 만들어야 돼. 예. 예, 저희가 이제 구매를 담당하고 있고 판매는 공판장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구매 쪽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영암마트에서 꼭 이거 참고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저 중매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아마 중매인 정도가 지금 그 두레청가의 총 중매인이 아니라 풍암동의 두레청가 쪽에서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 강의하신 분이 저 경매에서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영암마트 과일을 구매 및 판매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그냥 구매하는 그 어떻게 보면 중매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아 지금 그 지배리를 치지 말라고 오늘 오전에도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매인들이 법에 그 지배를 쳐가지고 굵은 것을 돈 가격을 더 내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지배를 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11과 12과를 그 많이 갖다 선호를 한다는데 그런 것을 8, 9, 10과보다도 돈을 더 주면은 그러니까 지배는 안 치고도 갖다 할 건데 예 그런가 몰라서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그 전 강의는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배린을 치지 말라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배린을 바르게 되면 상품이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지배린을 바르게 되면 상품이 오래 가지기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중매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린을 바르게 되면 당도가 절 나옵니다. 배 상품이. 이거는 월등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지배린 바른 거와 안 바른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배를 구매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당도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배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먼저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지베린을 발랐는데도 단단하고 당도가 좋은 상품을 만들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상품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방금 질문의 요지는 지배린을 중매인들은 치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치고 나면 안 좋은데 왜 치라 하냐, 지금 그 질문이었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배를 굵고 먹어야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격 차이가. 네. 가격 차이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작은 거의 가격 차이가 왜 나냐고 말씀인가요? 지벨이 치고는 크고. 네. 지벨이 안 치고 적으니까 가격이 어떤 차이가 나버려요. 그 얘기를 그래서 바른다고 많이 주고 저는 안다 이 말이야. 그러죠. 근데 일단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배가 철출화된 시기가 대부분 추석과 맞물려 있습니다. 추석이 좀 이르면 칠 수밖에 없고 추석이 제때에 걸리면 안 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 중도 메인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험담하는 건 아닌데요.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그 생산자 측에서는 많이 그 금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보기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벨린 치고 싶어요. 근데 본인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한테 손해거든요. 그래서 참 입장이 난처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판매자라면 마트 측입니다. 일반 과일, 지금은 과일 가게가 거의 없어졌죠. 과일 가게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용량 포장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용량 포장은 과일 가게에서는 다 낱개로 팔고 손님들하고 단골 1대1로 응대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과일 살려면 다 마트로 갑니다. 마트에서는 1대1 응대가 안 돼요. 그 많은 손님들은. 그래서 포장을 해놓고 쑥 진열해놓고 손님들이 집어갑니다. 그래서 대용량은 절대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박스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 지베리는 중도매인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한 게 아닙니다. 거의. 물론 소비자한테 판매한 그 함의 장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도매인들도 상인들한테 팔아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시기적으로 배가 나올 시기에 지벨리는 그것이 참 선택의 폭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추석하고 맞물려 되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배는 추석하고. 그죠? 근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시세는 떨어지고 보관은 계속해서 설 때까지 가야 되고, 그럼 치면 안 되는 거고, 안 치자니 당장 설 시세도 안 나오고. 이거는 솔직히 좀 생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 설이 빨라서 시세가 안 나올지언정 장기 보관하고 나중에 내 것을, 내 이름을 지키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상인들도 장사 1, 2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나왔을 때 이 사람 배 작년에 빨리 푸석거렸는데 그럼 절대 안 사줍니다. 이 사람 배는 추석이 좀 빨라서 맛이 없었는데 그 뒤로 사보니까 괜찮하더라. 그러면 아까 출하 처음 해보신 분은 시세가 너무 반값밖에 안 나왔다. 근데 그건 꾸준히 내보내주시면 상인들도 알아요. 이름만 보고 사요. 나중에는
상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김 차장님한테 발주를 넘겨만 있어요. 못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사과 누구 거, 배 누구 거 딱 집어줘 버려요. 그걸로 사주라고. 그렇게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벨린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판단은 그때그때 맞춰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워낙 배가 추석이 민감한 거라서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손님들도 그 사람 거 안 찾아요. 박스 찾을 때. 예. 아무가 한 번을 해먹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이, 우리 지베리린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랍니다. 우리도 이제 지베리린 치레가 쉽거든요. 근데 포도도 가보면 지베리린 치레하고 농사 짓고 이게 꼭 배농사만이 이렇게 저기갖고 요걸 엄청나게 얻어먹거든요. 사실 보면은 우리 농사 저기갖고 여기 와서 포도 한 사람이나 사과 한 사람이나 가보면은 큰 소리 치고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큰 소리 치고 했었는데 우리 배농가들만 지금 요걸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상 유통 문제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근데 이 배를 크게 만들어야지만이 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의별 지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소비자하고 이게 중도메인들이 도메인하고 공판장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방에 적으려면 2다이를 아까 누가 이야기했죠. 1다이고 2다이고 가격이 똑같다 보면은 절대 우리 농민들 지배를 안 치릅니다. 이 큰 놈을 저거해갖고 큰 놈 조금 옛날에 보니까 이 신고가 그 지배를 안 치렀을 때는 한 예를 들면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지배를 치르면 한 70%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인건비 들어가지고 지배를 칠해가지고 배 팔려고 이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한다고 몇몇 사람, 전국에서 지금 몇몇 사람만 지금 친환경하고 있거든요. 사실, 무농약하고 유기농을 거의가 없어요, 그 배농사들이. 근데 이건 우리 농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가는 예를 들어서 2다이가 가격이 1다이하고 똑같이만 나온다면 절대 안 치릅니다. 저는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판매하신 분들하고 공판장하고 또 공판장에서 손가락 낸 사람들하고 좀 타협을 해야지 돼요, 이것을. 타협을 해가지고 절대 좋은 배를 먹으려면 적은 것을 좀 비싸게 좀 해줘야지 돼요. 우리 식품력 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배를 잘 자란 것을 지금 신품종이 나와서 잘 자란 배를 갖고 가면은 그 배는 아무리 맛이 좋아도 전부 다 발로 차불고 배냐고요 사도야 안 해요. 그 잡배로요 지금 안 먹거든요. 그런 것은 이 공판장이나 이런 데서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좀 힘들고 지금 저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1다이하고 2다이가 가격차가 나는 사실입니다. 근데 1다이는 어쨌든 간에 보기에 좋고 선물용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2다이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그냥 식용적인 과일이거든요. 집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요, 제가 수박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줄기당 하나 달린 농가가 있고요. 한 줄기당 3개 달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짜리 3만원 나와요. 그럼 3개짜리는 만원씩 나옵니다. 당장은 보기 3만원 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도 한 나무당 한 가지당 예를 들어서 1단위를 5개 달릴 거냐, 그리고 아니면 한 가지당 2단위를 10개 할 것이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은 물론 더 낮을 수 있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요거는 좀 더 기술적인 문제라 일단은 여기서 짚고요. 제가 배 농가 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책자가 있는데
그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이마무라가 제일 맛있었는데요. 저 중간에 장사할 때 황금배가 나왔었는데 아까 잠깐 여쭈었거든요. 지금은 내수용 황금배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황금배가 안 나와요. 황금배를 갖다 팔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 하나 있어요. 차별화. 다른 매장이 없고 다른 지역이 없는 황금배가 있으면 저희도 지금은 찾아요. 그전에는 방금 말씀처럼 작가라고 여겨서 안 팔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품목의 과일이 있다 보니 배를 배로 안 보고 사과를 사과로 안 보고 황금배는 막 황금배 따로 봅니다. 이게 일일이 하나 든 거예요. 황금배가 왜 안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판매자 입장으로서 분명히 가져오면 잘 팔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재배를 왜 안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따가 저 둘이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 원인은.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질문 또 받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뭐 전화번호를 또 따로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각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상품에도 보내주시고 또 방금 말씀처럼 자세한 얘기는 또 1대1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거는 차후에 또 말씀 하시게요. 그러면 이쯤에서 강의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얼음 많지 피지만